마지막 코드 한 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을 때 한지우는 마치 영혼의 일부를 모니터 속에 쏟아부은 듯한 탄력감에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새벽 3시. 창밖의 강남은 여전히 잠들지 않은 도시의 심장처럼 희미한 빛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지우의 오피스텔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잿빛 연대기. 그녀가 3년간 매달린 대작 MMORPG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프로젝트였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제목처럼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결과였다. 하루 3시간 쪽잠,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끼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수정 작업,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문득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동네 꼬마의 연을 되찾아주려다 나무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였다. 그때의 아픔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순간 느꼈던 순수한 공감과 용기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지금의 그녀는 성공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시돋친 고슴도치일 뿐이었다. 끝내야 해. 지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지막 검토를 시작했다. 화면 속 캐릭터들은 그녀의 의도대로 처절한 운명과 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가빠지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키보드 위로 쓰러졌다. 흩어진 원고 페이지들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꿈 조각처럼 방 안에 흩날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문득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움직임. 이상하게도 고통이나 불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의식은 천천히 오피스텔 천장을 통과해 밤하늘로 떠올랐다. 도시의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눈앞에는 무한한 어둠과 함께 찬란한 빛의 강이 펼쳐졌다. 그 빛은 따뜻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온화함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때 빛의 흐름 속에서 한 존재가 다가왔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부드럽게 변화하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존재에게서는 풍경 소리와 깊은 첼로 음색을 합친 듯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리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존재의 이름을 속삭였다. 아리아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도서관 혹은 우주의 모든 지혜가 모인 곳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모든 감정, 모든 존재가 에너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신비주의적인 개념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당연한 진실로 다가왔다. 아리아는 지우를 그녀 자신의 삶 속으로 안내했다. 마치 영화를 보듯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왕따 당하던 동급생을 용감하게 변호했던 자신의 모습, 예술가의 길을 가려던 여동생 민지에게 상처 줬던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민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남겼는지에 대한 생생한 감정,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놓쳐버린 수많은 진실한 관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곳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이해와 연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왼쪽 손목의 흉터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공감과 사랑의 증표였다. 삶의 검토가 끝나자 아리아는 지우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잊고 살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치유, 그리고 연결감을 주는 이야기를 직조하는 것이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세상의 오해와 냉소,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오래된 습관들과도 싸워야 했다. 하지만 지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렬한 예라는 대답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이야기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깊은 평화 속에서
새로운 이해와 목적을 내면화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악기가 섬세한 조율사의 손길을 거쳐 본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되찾듯 그녀의 에너지체는 맑고 강하게 정화되었다. 현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에 대한 미묘한 직관과 용기가 샘솟았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아리아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지우의 의식은 다시 아래로 향했다. 익숙한 병원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서준 팀장의 모습이 보였다. 지우 씨,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밀려드는 불안감과 자기 연민에 휩싸였겠지만 지금의 지우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팀장님. 그냥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꿈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에는 없던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함 때문이었을까? 퇴원 후 몇 주가 흘렀다. 지우는 여전히 몸을 추스르는 중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전에 날카롭고 예민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분함과 명료함이 자리 잡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경쟁과 성공, 물질적인 가치들이 전부였던 이전의 세계는 마치 낡은 필름처럼 흐릿해졌고 그 대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 우주적인 조화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싹텄다. 박서준 팀장이 조심스럽게 회사 복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우는 자신이 더 이상 잿빛 연대기 같은 어둡고 파괴적인 이야기에 몰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물론 그 게임은 그녀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은 역작이었고 출시된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서로를 연결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자신의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인 별빛 속삭임의 초기 콘셉트 기획서를 서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경쟁이나 갈등 대신 작은 존재들이 서로 도우며 잃어버린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게임이었다. 팀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서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의 냉혹한 현실과 대중의 자극적인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지우의 제안은 너무나 순진하고 이상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지우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확신과 평온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우 씨, 많이 변했네요. 네, 조금요.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 직조공으로서의 서약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한번 제대로 검토해 봅시다. 그의 대답은 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경쟁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이제 아리아의 지혜와 우주의 따뜻한 숨결이 함께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여동생 민지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의 인디 아티스트로 항상 지우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과 부딪히곤 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웬일이야? 언니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수화기 너머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약속 장소인 홍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민지는 예전보다 더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모습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민지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민지는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언니였다. 언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예전엔 가시돋친 고슴도치 같았는데. 아마도 고슴도치도 가끔은 부드러운 배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나 봐. 지우의 말에 민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두 자매 사이에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듯했다. 그날 밤 지우와 민지는 처음으로 서로의 산과 꿈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민지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의 순수함과 열정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민지는 지우의 변화된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지우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이 맞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차려 별빛 속삭임 개발에 매진했다. 자금도 부족했고 대형 프로젝트에 익숙했던 동료들과의 작업 방식도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열정이 넘실거렸다. 민지는 언니의 게임에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음악을 제공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우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별빛 속삭임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구상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문득 왼쪽 손목의 흉터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가만히 그 흉터를 어루만졌다. 더 이상 그것은 아프거나 부끄러운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본성, 타인과 공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이야기의 길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길잡이 별이었다. 지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풍경은 그녀를 압박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와 연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경이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였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치유와 공감의 이야기를 엮어 세상과 나누는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어쩌면 그 여정의 끝에는 아리아가 속삭였던 것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의 별빛을 비추며 함께 춤추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